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갓 20살이 됐을 때 남편을 만나 20대의 나이를 전부 쏟아 부었었는데 한순간의 배신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 주었네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왔던 저는 중학교까지만 나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식당을 제가 대신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죠.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식당 운영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제가 대신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17살밖에 안 된 제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선 열심히 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부모님께선 저를 할머니한테 맡겨둔 채 각자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이 대학교 앞이라 대학생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정말 많이 왔었는데 저희 할머니의 인심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자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었던 학생들이 할머니를 대신해 일을 도와줬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끝에 저는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께선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눈 감으시기 전까지 혼자가 되어버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걸 나 홀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 때와 다르게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이 점점 피부에 와닿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당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해도 되지만 어렸던 제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일을 시킨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할머니와 함께 했을 때처럼 저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양파를 걷어 올리더니 서빙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본인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만 집중할 수 있게 거들어 주었죠. 그때가 지금의 남편과의 처음 만남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던 그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 힘든 삶을 살아왔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금의 남편이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모가 식당으로 직접 찾아오셨고 저희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그만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평생 함께 하겠다며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에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시모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은 저와 함께하고 싶다며 절대 고집을 꺾지 않게 되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기 전까지 아이를 가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제가 시댁에서 같이 생활하길 바라셨습니다. 저도 아이 때문에 남편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았고 시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건은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 저와의 젊은 시절 결혼 생활은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남편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있게 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는 제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는 제가 혼자인데다가 중졸이라서 그런지 뭐 하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하나 바라보며 시모의 등살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저도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뒷바라지는 오로지 제 몫이었지만 항상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남편은 석사까지 수료를 할 수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이제 식당 일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론 남편이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걸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쓰고 있던 석사모는 제 거라면서 저에게 씌워줬는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제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면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심각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내 아들이 분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말한 조건을 지금까지 묵묵히 잘 지켜준 것만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분가는 아직 이른 것 같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 이제는 저희도 분가해야죠. 언제까지 엄마 밑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곧 대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동안 저 때문에 현주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고요. 제가 식당도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몸 관리도 해야 돼서 몇 년간 편히 좀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살면 엄마 눈치 보여서 제대로 쉴 수나 있겠어요? 장우 너 지금 말 다 했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쉰다는 말이 나와. 아직 30대도 안 됐으면서 창창한 나이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분가는 절대 안 되고 식당 처분하는 일도 나는 허락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마. 그리고 우리가 얼굴 보며 살아온 지가 벌써 8년 정도 되지 않았니? 그럼 이제 적응할 때도 된 거 아니야? 서로 맞춰서 살아온 패턴이 있는데 한순간에 바꾸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네가 아이를 가지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잖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본가하면 얼마나 일이 귀찮아지는 줄 아니?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게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아기 가지는 건 내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시점에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오늘은 간만에 외식이나 하러 나가자.
시모는 저와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시모의 말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조금도 없었죠. 시모는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기 아들 홀려서 데리고 갔다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제가 전부 다 짊어져야 한다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셨죠. 어쩌다가 금전적인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모든 건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었죠. 저에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고 열심히만 하면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석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살아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저는 시모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루빨리 분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었죠. 하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을 절대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다가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모와 친분이 있으신 분이셨는지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하마터면 몰라볼 뻔 했다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아유, 저희야 항상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한 3년 만에 얼굴 뵙는 거 같네요.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모임에는 아예 참석할 시간이 없네요. 외식하러 나오셨어요? 아드님이 인물이 좋으니까 벌써 결혼까지 했나 보네. 제 딸은 아직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거든요.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결혼을 하겠지만 제 딸이 보는 눈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건지 아직 신랑감을 데려오지는 않았네요. 아드님 옆에 분은 며느님이신가 봐요. 네? 아니요. 저희 집에서 음식 해주는 가정부예요. 8년 차 정도 돼서 가족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외식할 때 같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아들 아직 총각이에요. 석사과정 수료하고 대기업 취직 준비 중에 있는 중이거든요. 나중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시모가 지인분과 주고받는 대화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인분 옆에 있던 여자는 남편이 총각이라는 말에 힐끗 쳐다보면서 눈빛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총각이라는 말에 당황해서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저를 창피하게 생각한 시모에게 서운했던 저는 인사 자리가 끝이 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상처를 크게 받아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한마디 하셨죠. 먹으면서 들어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많이 서운했니?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우리 집안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일인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공감할 거다. 너는 중졸이고 학교 앞에서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다 가다 마주치는 지인분한테 내 아들은 훤칠하고 석사 과정까지 수료해서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중졸이라고 하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오합지졸 개판으로 알 테고. 그럼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될 텐데 내가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좋아하겠니? 미리 선수 쳐서 대충 마무리한 게 잘한 거라 이거야. 네가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아들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와 함께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가정부 역할을 담당하면 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인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까 저도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엄마가 옆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어떡해요? 왜 항상 입을 닫고 계시는 건데요? 아버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이런 기분으로 외식하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지금의 상황들이 괴로웠는지 혼자서 술을 마시며 마음의 상처를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과 함께 같이 술을 마시고 말았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서도 술을 어느 정도 드셨는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당장 거실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애초부터 아들리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부모도 없이 노인 손에 자라오면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배운 것도 없이 식당 일만 해오던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 줄 아니? 부모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나 해?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요. 어머님이 제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들은 거니? 술 좀 먹었다고 눈에 패는 게 없는 거야? 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중졸밖에 안 나온 너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겠니? 그렇다고 좀 전에 엄마가 보이셨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대우 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부모한테 또박또박 말을 받아치고 있어? 아빠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우리 가족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게 다 며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하지도 못한다. 중졸밖에 안 나온 며느리를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떠들고 다니겠어?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준 건 다 현주 덕분이에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 뒷바라지 혼자서 힘들게 감당할 때 며느리로 인정하기 싫다며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집안 살림도 혼자서 거의 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부릴 만큼 부리셨으면 이제 그만 인정해 주세요. 살면서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시부모의 말을 받아치자 시모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저에게도 손을 올려 붙이셨어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갈라서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저만 없어도 시댁 집안은 평화와 행복만 가득할 거라면서 저보고 네 주제를 알고 평생 웃음이나 팔아가며 식당 운영하라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말을 안 했지만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이 많았던 터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시댁에서 뛰쳐나와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식당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가 남편을 가로막아 저를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 사이 많은 걸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식의 결혼 생활은 앞날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시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더는 시모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식당에 찾아왔을 때 분가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분가하자고 했던 남편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부모님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 당신은 이런 내 마음 잘 알지는 못할 거야. 부모의 품에서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 테지만 나는 당신도 놓치고 싶지 않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싶지도 않아. 어제 당신 혼자 우리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 열심히만 살다 보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당신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하겠소.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야.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나랑 여기까지만 그만 끝내자는 거야?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그런 말은 절대 못하지. 여태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티면서 살아왔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절대 이혼 못하니까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 일단 우리 분가부터 하는 걸로 하자. 따로 지내면서 각자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다 보니까 마찰이 심해져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가밖에 없어. 미안해. 지금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당신을 따라갈 정도로 강 큰 남자가 아닌가 봐. 둘이 대화는 끝났니?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내 아들은 너를 선택한 게 아닌 키워준 부모를 선택한 거다.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해도 네가 부모를 이겨낼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도 내 아들을 위해 인생을 쏟아 부었고 많은 것들을 희생했지만 어쩌겠니?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걸.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다. 내 아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선자리가 있거든. 저번에 너도 얼굴 봤지?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아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너한테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 집안 유전자가 얼마나 형편이 없니?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오지 않았던 네가 제대로 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겠어? 그와 반대로 우리 집안 봐봐라. 내 아들 석사 과정 밟았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었잖니? 이미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지금껏 억지로 살아왔던 것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제자리를 잡으려는 것 뿐이야. 내 아들은 교수 집안과 선을 보게 될 테고 이세는 좋은 유전자로 얻을 계획이니까 이제 우리 집안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 인생은요? 저는 이 사람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제가 손해본 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 걸 왜 먼 데서 보상 타령을 하고 있는 거니?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 거 아니야?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 자의적으로 나서서 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손해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시간 끌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 밟도록 하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남편 입에서 저와의 인연을 끝내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낼 만큼 저를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아닌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20대의 절반 이상을 남편한테 쏟아부었는데 남남이 된다는 건 저로선 너무 억울한 입장이었죠.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며 시간만 끌어봤자 오히려 제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루빨리 정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남편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식당 운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식당 안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을 땐 세상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앞이 캄캄했고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기도 전에 시모가 시키는 대로 교수 집안 여자와 성까지 보는 충격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따로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나 아직까지 사랑하잖아. 우리 아직까지 법적으로 부부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번에 당신이 우리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셨어. 그리고 그때 알았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부모님이 피해를 보신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됐던 거야.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거야.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만 가득할 테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마음 접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확실하게 느낀 건 이번에 선자리를 봤을 때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배울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때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 우리 집안이 한 단계 더 격이 높아진 것 같았어. 이래서 집안을 따지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조금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나란 놈은 그만 잊어버리고 당신도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길 바랄게. 그동안 당신한테 받았던 것들은 엄마가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이미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려고 마음의 정리를 한 상태였죠. 조금도 미련이 없어 보이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모든 걸 바친 시간을 시모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었죠. 법정에서 정해준 보상금은 5천만 원이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재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인생만 허비한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교수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남편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어느덧 시간은 3년이 지나가 버렸었죠. 저도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마음도 없었고 남편과 함께했던 공간이라서 그런지 그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하나둘 정리해가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남편과 결혼을 한 여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일을 하는 동안 몇 번 보긴 했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거의 3년 만에 얼굴을 보인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에서 유모차를 내린 뒤 아이를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멀리에서 보는데 딱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 식당 아주머니께서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걸 보시더니 이혼 잘했다면서 저 집안이 아주 개판이라는 말을 해 주셨네요. 알고 보니 교수 집안의 그 여자는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술을 끊지 못해서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갔었고 불행히도 아이는 시청각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곤 하지만 전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가 술을 과도하게 복용한 것도 문제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찌나 더럽던지 남편을 쥐잡듯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잘난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그 여자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 책임지라며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곤 난리를 피웠죠. 둘이 동네 한복판에서 싸우게 되자 전시모가 옆에서 말리기 시작했지만 그 여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시모의 머리채까지 잡아버리는 거침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시모에게 예전의 삶이 더 행복했던 것 같다면서 머리채를 잡힌 채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모 또한 자신도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교수 집안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남편을 총각이라고 속여 결혼시킨 사기범들이라면서 남편의 뺨까지 올려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그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시모의 말에 따라 선택한 삶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내에게 머리채나 뜯기면서 생활해야 되는 인생이 너무 한심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인생이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후회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내친 그 집안 사람들은 분명 무너질 테고 저보다 더 못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현재 식당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행복이 저에게 다가와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불행이 아닌 꽃길만 걷는 삶을 찾고 싶네요. 과거의 일들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관계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현재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저는 9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뭐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의 월급날이 되었을 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 해도 많이 벌어봤자 월급 400 정도였는데 그때 들어온 돈은 500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다닌 지도 오래됐고 야근도 자주 해서 그런지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월급을 500이나 맞춰주셨다는 말에 고생한 만큼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 500만 원씩 꽂히는 월급에 저희 가족의 삶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자주 갖지 않았던 외식도 몇 번씩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남편한테 용돈도 올려주고 나머지 좀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죠. 힘들게 한 달 내내 야근해야 겨우 400 턱걸이였는데 똑같이 고생하고 매달 500의 월급이 들어오는 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좀 더 여유 있게 상환하면서 저희 가족의 행복 지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작년에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었죠.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고 좋게 봐준 만큼 저 또한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야근하는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서 야식이라도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출출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죠. 양손 가득히 들고 있는 야식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께 전철민 과장 아내라며 야식을 가져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직원분께서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꺼내었어요. 남편은 이미 1년 전에 퇴사를 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들고 있던 야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던 터라 재차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퇴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치솟은 월급도 의문점이었지만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힘들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얻은 거라곤 남편의 퇴사 소식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 때문에 퇴사하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었는지 그 이유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던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날따라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저도 남편한테 평상시 때처럼 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잠 한숨 못 자고 통장에 찍혀있던 월급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하는 걸 꺼려 했었기 때문에 통장에 전에 다니던 회사명으로 계좌 이체를 했었을 테고 저는 그걸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받았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월급이 올랐는지 그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 남편한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도 야근해?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당신 몸이 점점 안 좋아질까 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네. 야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월급은 많이 들어와서 좋잖아.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럼 내가 애들이랑 야식이라도 싸서 가지고 갈까? 요즘에 월급도 오르고 대표님이 당신을 좋게 봐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경 좀 써달라고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당신을 더 좋게 봐줄 거 아니야. 내조를 잘해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오늘 저녁에 당신 얼굴 보러 회사로 찾아갈게. 뭐? 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거야. 한창 바쁜 시간인데 당신이 애들까지 데려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내가 시키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요즘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당신이 애들 데려오면 대표가 기분 좋아하겠어? 일하는 것도 흐름이 있는 거라고. 남편은 제가 회사에 찾아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남편이 회사를 퇴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죠. 저와 계속 대화를 섞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아침도 먹지 않고 절대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며 재차 강하게 얘기한 뒤 서둘러 집을 빠져 나갔어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남편의 뒤를 밟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며칠 동안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자고 있을 때 지갑이나 핸드폰을 살펴봤지만 크게 발견된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조사해 봤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매일 타고 가는 차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시동을 켜고 매일 출발하던 목적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항상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도착했던 그곳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저희 친정집 주소였고 남편이 왜 친정집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내비에 찍혀 있던 친정집에 차를 주차시킨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지라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 무조건 따라붙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둘러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차를 멈춘 곳은 저희 친정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지 않고 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차 안에 남편이 올라탔어요. 저는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바짝 쫓아달라고 부탁한 뒤에 한참 동안 의문의 차량을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어느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저희 아빠가 뛰어나오셨고 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반겨주며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얼굴로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택시 기사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 건물을 봤을 때
대충 짐작이 하나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마 남편분께서 노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노름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기사님께서 그건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건물 안으로 남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주위를 살피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 건물에 유독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보이죠?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간판이 제가 봤을 때 군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저런 곳 대충 알고 있는데 방금 어떤 어르신께서 그쪽 남편분을 데리고 급하게 들어가셨잖아요. 무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눈빛이던데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겠습니다. 저도 손님 남편분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손님보다 인생을 좀 더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저는 택시 기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저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노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빠지면 대부분 돈을 탕진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고정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에 기사님이 알려주신 건물로 가기 위해 5층을 누른 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꽤 많은 노인분들께서 웅성거리며 한자리에 모여 있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듯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래?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이 바닥에 적수가 없다고.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도 되겠어? 내 사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겠어? 도전할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 왜 이리들 조용해? 없는 거야? 전서방,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할까? 오늘 저와 약속했던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줄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벌써 돈이 탕진됐나 봐요. 지금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이 사람 끌어들인 거예요? 회사까지 퇴사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노름은 싫다고 했었잖아. 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이 여기서 돈 땄다고 좋아하고 있어? 여보?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노름이 아니야. 순전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당신이 상상하는 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건전한 거라고. 머리 싸움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라니까. 내기와 노름은 전혀 다른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 이거 나. 어찌됐든
땀 흘려 버는 돈은 아닌 거잖아. 당신이 1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얼마 전에 내가 회사에 다녀갔었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야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었다고. 그런데 퇴사한 지 1년이나 됐다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1년간 속이는 일은 전혀 없었겠지.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딴 거 당장 때려치워.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데. 일단 진정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건전한 게임이야. 너도 알고 있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 좀 봐봐라. 다들 그냥 바둑 들어온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서로 잘났다고 내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서방과 한판 했던 게 소문이 나면서 서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길래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전료를 받기 시작한 거야. 노름과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 전서방이 얼마나 많이 이겼으면 이거 봐봐라.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잖아. 나는 지역적으로 꽤 입소문이 난 사람들을 섭외해서 대전료를 받고 전서방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이기면 그만큼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잖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큰 이익 아니겠어? 전서방은 재능이 있다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밥이나 먹으러 나가자. 너도 전서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서방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니까. 바둑이 노름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이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건전한 거라고. 1년 동안 너희 가족 굶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쥐어줬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알고 보니 아빠가 남편을 끌어들인 거였어요. 항상 명절 때면 아빠와 남편이 같이 바둑을 뒀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기 바둑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아빠는 남편의 실력을 보고 저 몰래 설득을 시킨 거였죠. 그렇게 속여온 지 1년 만에 저에게 모든 게 발각되어 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속여서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솔직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거부를 할 것 같아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계속해서 내기 바둑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웠죠. 그곳에선 대화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저희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시켰죠. 전서방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여태껏 월급 한 번 구멍나지 않고 채워줄 수 있었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원을 찾아봐야 할 정도라니까. 아빠랑 전서방 믿고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성공하는 길이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언젠간 그게 한번 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전국에 이 사람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신 아직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 당신이 어렸을 적부터 바둑을 뒀었다고 나한테 몇 번을 말은 한 적은 있었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잖아. 어찌됐든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노름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돈 벌어오는 건 원하지 않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존경해 왔었는데 나 몰래 우리 아빠한테 꾀임에 넘어가서 내기바둑을 했다는 게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한 번만 더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너는 무슨 애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재능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오는 거지. 전서방이랑 바둑 두는 사람들이 눈뜬 장님인 줄 아니? 다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찾아온다고 그랬어. 이 정도 실력을 썩히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전서방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엄마는 딸한테 그런 말 말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딸을 생각해 준다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라고요. 돈 덜 벌어도 되니까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돈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주위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더니 지금 당신이랑 아빠, 엄마 전부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벌써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차라리 기원인가 뭔가 그거 차려서 손님들 받고 수강생도 키우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건 돈이 안 되잖아. 내 실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푼돈이나 벌어야 하냐고. 다음 달에 상당히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 그것만 이겨도 우리 가족 몇 년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고. 집안의 가장을 믿어줘야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랑 우리 애들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데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막을 거야.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너 자꾸 삐딱선 탈 거야? 지금 우리만 동의한 줄 아니? 사돈 집안에서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적극 찬성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저만 빼고 온 가족이 지금의 상황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돈맛을 봐서 그런 건지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다음 달에 있을 대전료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바둑으로 돈을 번다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이번에 이기면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곤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어요. 이미 엎어져 버린 상태라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내 아들 컨디션 안 좋아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머님, 왜 이런 심각한 일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그 일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쳤으면 좋겠니? 우리 2억, 사돈댁 2억 들어갔다. 이기면 그 금액의 2배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누가 봐도 이건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요. 말로는 노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노름이 아니에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이미 태전료 지불했고 약속까지 전부 다 잡았다니까. 네가 계속 이럴수록 우리만 불리해지는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컨디션 조절 못해서 폐하길 원하는 거니? 내 아들 바꿔봐라. 할 말 있으니까 빨리 바꿔보래도. 내 아들이 너 옆에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시모가 난리를 치시자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건네줬어요. 시모와 남편이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고 시댁에서 한동안 오지 않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나가는 순간 이혼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한 길이라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달라고 했지만 제 말에는 두 귀를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자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경찰한테 신고조차 할 수 없었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순간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미리 대전료를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아빠가 쓸데없는 행동은 삼가하라며 한순간에 더 큰 피해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저도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이미 온 가족이 내기바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현관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니, 내 아들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2억을 투자했는데 한 판도 못 이기고 완패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유, 사부인.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전서방보다 잘할 거라고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고요. 자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최대한 빨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원들 돌아다니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천서방.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천서방을 믿고 있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돈도 꽤 됐었잖아. 금판만 뛰어들지 않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남자가 금판에서 놀아야지. 푼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천서방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 뿐이야. 일단 돈부터 마련하자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지? 그게 한탕만 하고 손 터는 걸로 하자. 나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일단 이 집부터 빼자. 저는 남편이 집을 빼자는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들어서 확인해 보던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보단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나뉘게 될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내기 바둑을 시작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남편을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끝내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남남이 되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가족 모두를 경찰에 넘기는 꼴이 되어 버렸지만 저는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할 수는 없었는지 집행유예로 빠져나와 또다시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제가 가족 모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연을 끊어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았고 지금 현재 저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 차단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저희 부모님 집과 시댁집까지 전부 다 거덜나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끝은 안 좋은 결말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남편과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성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매사에 항상 불만만 가득했던 남편이 저희 아빠와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부터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항상 부모님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왔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밑에 동생들을 챙기는 건 당연해지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댁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배려보다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 하는 그런 욕심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의 마찰은 자주 생기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말았죠. 결국 큰 싸움이 몇 번씩이나 오고 가게 되면서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그렇게 항상 저와 의견 충돌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도 갈라서지 않고 살아왔던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오로지 아이들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쉽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저는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눈치가 없는 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막 나가는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더욱더 분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당연한 걸 요구했던 건데?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 아빠 건강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가시기 전에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큰 사위인데 우리가 장인어른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아야지. 그건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당신이 힘겹게 누워 계신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를 꺼내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밖에는 없었냐고. 내가 동생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다고. 원래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한 거야. 그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었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받을 때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야. 아빠는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상태셨어요. 정말 힘겹게 버티고 계셨지만 항암 치료가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분명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2년을 버텨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아빠의 체력도 바닥나게 되면서 암이라는 질병은 무서울 정도로 온몸 구석구석 급격하게 퍼지고 말았어요. 의사는 길면 3달, 짧으면 1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동안 아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 왔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찢어질 만큼 아파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장이라도 툭 건들면 세상 떠나실 것 같은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밖엔 없었네요. 결국 참다 못한 동생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왜요? 저희랑 얘기 좀 하게 좀 나와 보시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매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생각이신지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뭐 실수라도 했던 거야?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말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장인어른께선 곧 세상을 떠나실 테고 그럼 남겨두신 재산을 우리가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생각인 거야?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나눌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집안의 장녀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었다며? 처남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늦은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지. 형부는 지금 저희가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저희는 언니가 아빠 재산 전부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래도 큰 사이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많이 챙겨준 거 아시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었는데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언니랑 결혼했을 때 솔직히 형부 쥐뿔도 없었잖아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가 끝이었는데 열심히 살겠다는 말 한마디 믿고 저희 언니를 형부한테 넘겨줬으면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항상 말만 거창하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언니는 저희랑 살 때보다 형부랑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제일 불행하다고요. 툭 하면 일도 나가지 않고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입에 풀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이제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제일 큰 사이로 들어왔는데 철없는 막내처럼 언제까지 지내실 건데요? 처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은 처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동생들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행동이라도 똑바로 하면 말을 안 하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으면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당신한테 불만을 털어놓겠어?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차라리 앞으로 살면서 입을 열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동생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쌓아온 터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감정을 터뜨려 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아빠한테 말을 가리지 않고 뱉었다는 거에 동생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나눈 대화의 결론은 결국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분명 밤새도록 싸웠겠죠. 남편은 아예 입을 닫고 살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속까지 좁아서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다녀간 이후 저와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아빠가 계신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병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오길래
동생들이 먼저 와서 아빠를 간호해 드리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거기에 더해 시부모님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병실 문을 천천히 열면서 아내 상황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어쩌실 거예요? 남은 시간 저와 좋게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일찍 서두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저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장인어른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처남이랑 처제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다고요.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쓸데없이 말만 길어질 것 같아 대충 마무리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오늘만큼은 장인어른께 대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서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가시기 전에 시원하게 정리하시고 떠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재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졌다고 제 아들한테 대충 들었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교통 정리를 하셔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죠. 괜히 먼저 세상 떠나시면 재산 싸움이 결국 가족들 싸움으로 번진다니까요. 가족들과 등 돌리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온 김에 결정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산 문제를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인데 사돈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참견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어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아나? 내 재산을 자네가 참견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면 내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쓸데없이 살쳐서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남기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게. 환자 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말고는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빠 병실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왔네?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노력하는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우리 집이 상당히 좁은 편이잖아. 장인어른한테 우리가 재산을 많이 받아야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살 거야? 장인어른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는 줄 알아? 왜 당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데?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 적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빠 재산 받아온다고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처남이랑 처제한테 장인어른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거야? 일단 우리한테 다 넘기고 알아서 배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당신 식구들만 생각할 건데? 어차피 장인어른 세상 떠나면 나는 처남이랑 처제 얼굴 볼 생각 없어. 인연 끊고 살 거라고. 그럼 최대한 우리가 받는 재산이 많아야 하지 않겠어? 원래 집안에서 제일 큰 가장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끼리 재산 문제로 물고 뜯고 한다더라. 내 아들이 큰 사위인 만큼 타당하게 요구하는 거고 사돈어른께서 좋게 해결해 주시면 그게 문제될 건 없는 거라고. 다 널 위해서 내 아들이 두 팔 걷고 나서는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면 되겠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꽉 막힌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아빠 앞에서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당황한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괜한 피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병실을 빠져나가시긴 했지만 아빠의 재산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잠시 뒤 남편이 시부모님을 보내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옆에 다시 앉아 저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다시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누면 누구 코에 붙이겠소. 장인어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살던 집도 처분됐고 장인어른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처남이랑 처제 업어 키우듯이 했었다면서요. 어렸을 적부터 온갖 고생 다 하며 살아왔었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는 장모님을 뵙지는 못했었지만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걸요.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밑에 처남이랑 처제도 살펴주지 않겠어요? 그만하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좋겠냐고. 아빠가 알아서 정리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아빠 재산에 집착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계속 돈 문제를 거론하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좋은 감정으로 서로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 아빠 앞에서 가족들과 등을 보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 꺼내면 나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당신 때문에 동생들과 등 돌리고 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그거 가지고 엄청 저울질 하시네. 장인어른 때문에 이 사람이랑 제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받을 거고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어른 얼굴 보러 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장례식장에서나 뵐 것 같습니다. 남편의 독설에 충격을 받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올리려 하자 아빠가 제 옷깃을 잡으며 참으라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시길래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에 앉아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빠도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남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럴 때 엄마라도 옆에 계셨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을 텐데 저에게 조언해 주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에 너무 괴롭기만 했었어요. 아빠는 제가 앞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며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빠도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지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동생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시댁에 갔을 게 뻔하지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전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재운 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다고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서둘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가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수술 도중 쇼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떠나신 아빠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버리신 아빠는 자식들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과 남편이 뒤늦게 병원으로 오긴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시부모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들 같아 보였습니다. 최대한 몸의 안정을 취해야 하셨는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분노한 눈빛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보면서 위로를 해 주시기는커녕 돈 얘기부터 꺼내셨어요. 그래서 사돈어른께서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대?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건 아닐 텐데 유언장 같은 건 없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돈 얘기가 입 밖으로 나와요? 방금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난 사람한테 예의는 무슨? 남긴 거나 받아가면 되는 거지.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빨리 말해. 그렇게 질질 끄는 거 상당히 피곤하다. 동생들 다 주기로 했어요. 저는 아빠가 남긴 재산 필요 없거든요. 동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하고 아빠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 재산을 처남이랑 처제한테 전부 다 주겠다고? 제정신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입 아프게 얘기했는지 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재산 얘기부터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야?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내 자식들과 동생들을 지킬 거야. 애들이 당신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을 뿐이야.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이혼하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끝내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았고 더 이상은 남편한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부모님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와 상의의 봉지에 담겨있던 것들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물어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 있던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죠? 여기가 호프집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 웃고 떠들면서 맥주에 치킨 뜯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원래 우리 가족끼리 치킨 시켜 먹을 예정이었어.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문해 놓은 걸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장례식장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아서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아까 제대로 먹지 못한 거 더 맛없어지기 전에 해치워 먹으려는 건데 상관없잖아. 아까는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형부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니, 좀 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셨을 때 형부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양념 범벅인 닭다리를 뜯으며 멀리에서 언니 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냥 넘어갔었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러고 있는 거야? 형부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지 못하죠. 아이,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배가 고파서 부모님이랑 먹으려고 치킨 시켰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라 일단 배 좀 채우려고 닭다리 한 개 뜯었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같이 죽냐? 지금은 아까 먹고 남은 것 좀 먹겠다는 건데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도 살아계실 때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못 드셔서 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영정사진 옆에다 올려드려야 되겠네. 남편이 먹던 치킨을 양념에 버무린 뒤 미소를 띠고 있는 아빠 영정사진 앞에 가더니 치킨을 들고 아빠 보고 드셔보라며 사진을 범벅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본 저희 식구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달려가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달려들자 동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아빠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빠의 지인분들께서 겨우 뜯어 말리셔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남편은 술이 좀 과했는지 치킨이 들어있던 박스를 들어 아빠의 영정 사진을 향해 집어 던졌고 부딪힘과 동시에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영정 사진은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남편은 끝까지 재산 때문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세상 떠나서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줬냐며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저는 가방에 있던 이혼장을 집어 던지면서 아빠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된다며 제가 들고 있던 유언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었죠. 유언장에는 남편이 그동안 저희 가족 몰래 아빠를 따로 만나 재산을 토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저에게가 아닌 동생들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아빠의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녹음해둔 파일이 있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아빠의 재산을 전부 넘겨주지 않는다면 저희 동생들이 무사하지 않을 거고 저와도 좋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며 애들 친권까지 빼서 내칠 거라는 막말을 하면서 병실에 물건까지 아빠에게 집어 던졌고 세상 떠나기 전에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서로가 사이좋게 재산을 분배하면 좋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아빠한테 독서를 퍼부으면서 난리를 쳤었고 시부모님까지 몰래 와서 본인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줘야 앞으로 며느리의 인생길이 편해질 거라는 말로 압박을 가하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신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고 동생들한테 재산들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분노했지만 남편이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재산 문제로 저와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대충 듣게 되었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진 상태였죠. 동생들은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재산이 동생들에게 가길 원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제가 앞으로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결혼 생활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 저 또한 바랬기 때문에 아빠의 재산은 동생들이 나눠 가지길 원했었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더는 들을 필요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재산으로 사업을 계획하려 했었지만 혼자서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었네요.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다는 거에 분노를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남편의 화가 시부모님께 가게 되었는지 자기가 속으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진행했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홀라당 넘어가 버려 집도 없이 친척집 전전하며 생활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네요. 만약 남편이 저희 아빠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해서 사업을 했었다면 아마 쫄딱 망했을 테고 동생들의 삶에 변화도 없었겠죠. 동생들은 자신들만 아빠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저와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돈이 적지 않게 필요할 거라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주었어요. 남편 때문에 저희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혹을 떼버리고 나니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차반 같았던 남편과 더 이상은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인생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